네, 지난 24일 홍콩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중국 지도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22일이었죠. 중국의 입법기관 전인대가 상정한 이른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홍콩의 범민주 진영부터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광준영 교수와 함께 홍콩 보안법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 보안법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은 코로나19 빼고는 이게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어떤 것인지 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국가마다 보안법이 있죠. 자기 네네. 안보를 지키려는. 홍콩은 그런데 이제 일국양제에 의해서 네. 홍콩 내부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90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앞으로 홍콩은 반환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법으로 운영하겠다 한 게 이제 홍콩 기본법인데 네. 거기 23조가 이제 이 홍콩 보안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송환법 사태나 이런 데서 네네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홍콩 정부에 맡겨놨더니 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전복행위 그다음에 외세가 개입을 하고 또 국가의 그 소위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국기를 태운다거나 네네. 주권을 부정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서 홍콩을 제대로 된 한 국가 체제 안으로 집어넣겠다라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홍콩 기본법의 23조가 보안법인데 거기에 부칙으로 여기서 네. 제정한 법을 집어넣으면 홍콩 기본법의 보안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혹시 이제 그 홍콩의 국기를 문란하고 소위 홍콩의 주권을 훼손하고 중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거죠. 이러면은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징역 30년까지 취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너 국기 태웠지, 너 비방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인신을 아하. 구속하고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그러면 일국양제 하겠다고 그래놓고 이게 일국양제인데 네네. 제도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국일제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태까지는 중국이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을 해줬던 건데 이제는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니 이런 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좀 꽉 잡고 가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홍콩이 사실상 중국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법이군요. 네. 이제 그러면은 시위하러 나가면은 잘못하면은 징역 30년. 그렇습니다. 이제 무조건 그런 시위를 원천 어이구. 봉쇄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네. 있는데 그 일국양제가 처음 나왔을 때 덩샤오핑이라는 네네네. 사람이 당시에 이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하고 조자양 총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 일국양제 논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일국과 양제가 거의 동등한 개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는 국가대로 있고 제도가 두 개다 그랬는데 네. 이게 2012년에 시진핑 총서기가 이제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 등극을 하면서 2013년부터 일국양제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냐 하면 일국이 우선이다. 일국이 있어야 양제가 존재하는 거지. 일국과 양제는 절대 동등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권을 강조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홍콩 보안법도 일국 양제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안법을 만드는 거다라는 게 중국의 주장이고. 근데 그 일국양제는 보통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죠. 중국이 우선시 되는.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 네. 하에 두 가지 제도죠. 아하. 그런데 홍콩 민주는 그 홍콩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는 거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네. 더 핵심은 홍콩을 50년간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게 해주기로 했던 그게 양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갈등인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요. 미국이나 특히 서구 다른 국가들,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외신 기자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홍콩 시위를. 왜냐면은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있는데 그거를 권위주의 세력이 이제 잡아먹는 단계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앞으로의 세계를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정신들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노리고 중국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혹시?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장 이게 사실은 이제 홍콩을 더 본격적으로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했었는데 네네. 그 홍콩은 서방에 노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소위 서방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홍콩 보안법도 2003년에 한번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도 50만 명이 쏟아져 나와서 어이구. 홍콩 정부가 했었는데 그리고 2012년에는 홍콩 사람들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주권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국민 교육을 또 실시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콩 보안법에 보면 그런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너희는 이 안으로 들어와라.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콩의 중국화냐 중국의 홍콩화냐의 싸움에서 네. 이제 홍콩이 중국화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중국이 그런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미국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도 처음에는 중국 그 똑바로 해라 그러더니 이제 미국 자체가 창궐을 하는 바람에 네네. 아주 모양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이 찬스다.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미국 때문에 하지 못했던 네네. 대만 문제, 홍콩 네네. 문제, 그다음에 뭐 남중국해 문제 이런 거에 좀 우리가 목소리를 내보자. 저게 정신없을 사이에. 예,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뭐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20 며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홍콩 인권법이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의회에서. 근데 그게 이제 일부분만 소개가 한국에서 많이 됐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맞습니다. 적혀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홍콩이 가지고 있는 관세라든지 또 네. 경제적인 특혜 이런 거를 박탈을 하겠다. 네네. 만약에 홍콩에서의 그 인권이나 자치권이 보장이 안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직은 그 중국과의 소위 그 산업 연계들이 다 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되고 그 안에 보면 홍콩과 중국은 다른 경제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홍콩 특별법이거든요. 네네. 92년에 만든 거. 이 법을 1년마다 평가를. 홍콩의 민주 네. 정도, 인권 정도를 평가해서 계속할 거냐 말 거냐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네네네. 거기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홍콩이 갖고 있는 그 지위라는 게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홍콩은 물론 이제 GDP로 보면 97년에 중국의 주권이 귀속됐을 때는 전체 중국 GDP의 약 19%를 차지했었어요. 19.6%. 근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커져서 지금 2.6%로 얼마 안 줄었습니다. 되는군요. 그런데 국제 금융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의 1년 교역량이 4조 달러가 넘는데 그중에 1조 달러 정도가 홍콩을 통해서 교역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대외 투자의 70%가 홍콩 시스템을 네네. 사용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중국에 유입되는 자본의 60%가 또 홍콩을 이용합니다.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출하는 반도체도 네네. 중국 내부 시스템을 잘 못 믿으니까 전부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 정도로 그동안 쌓아놓은 체계가 있는 거죠. 네. 시스템이. 그래서 저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미국도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기는 굉장히 네네. 어렵지만 계속 그걸 가지고 목줄을 잴 수는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아는 중국은 이미 일찍부터 홍콩을 여러 도시 가운데 하나, 뭐 중국의 관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빅베이 에리어라는 빅베이 에리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홍콩을 열 몇 개 도시 가운데 너희도 n분의 1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뭐 옆에 뭐 여러 가지 도시, 심천, 네. 동관 이런 도시들하고 홍콩하고 너희하고 똑같다. 니네가 중국의 관문이었던 거는 옛날 얘기다. 특권 의식을 버려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은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전 중국의 관문이었고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였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중국 도시의 하나처럼 된다. 그 중에 하나. 예, 이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모든 홍콩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업들은 또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데 중국말을 듣는 게 훨씬 낫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또 홍콩의 이 인구 700만 네네. 인구 중에 상당 부분이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공산당을 피해서 49년에 넘어온 사람도 있고 그때는 이제 국민당 네네. 자본가들이 많이 그렇죠. 넘어왔어요. 그다음에 문화대혁명이나 대학진운동 때 넘어온 사람들은 일자리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고 네. 개혁개방 때는 돈 벌러 온 사람들이 그렇죠. 많고 97년에는 중국의 자본가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 내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거기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예. 있겠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화염병 던지고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각자 다 이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서방 세계가 그러면 또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여기다 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 안 되는 거고. 뭐 말로밖에 못하니까 중국은 그런 면에서 더 이상 너희가 말로는 떠들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를 신나게 막 압박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재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세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결, 뭐 자산 동결 이런 부분부터 만약에 미국이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 않을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그 리포트를 냈었는데 아직 안 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가 리포트를 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내고 그 리포트는 어떤 얘기가 그럼 담겨서 나갈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잠깐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7시에 강준영 교수님과 한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이야기, 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홍콩도 홍콩이지만 사실 대만도 만만치 않게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만이 요번에 정협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대만에 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보통 이 회의 때마다 항상 평화 통일을 하겠다, 뭐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구두상, 레토릭상으로도 했었는데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무력을 쓸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냐. 평화 통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979년에 당시 엽거명이라는 사람이 대만 동포에게 고함 그러면서 이제 평화 통일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그럼 미국밖에 없죠. 대만 관계법 때문에. 그다음에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 이유 없이 통일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이러면은 무력을 쓰겠다. 그리고 이게 장자민 후진타오를 오면서 굉장히 악화됐고 후진타오는 양안이 한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넘어갔었는데 시진핑 때 와서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시진핑은 이게 계속 이렇게 끌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겁이 나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런 갈등을 알고 대만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안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지금 굉장히 지원 많이 세게 지원하는 겁니다. 차이잉원 총통한테 전화를 건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거는 37년 만에 금기를 깬 거거든요. 그거는 얘기 안 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최근에 첨단 무기를 팔고 어뢰도 팔고 그다음에 대만해협에 구축함을 띄우고 정찰기를 띄운단 말이죠. 중국도 가만히 안 있죠. 7월 11일까지 지금 해상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차이잉원이 5월 20일 날 재선 취임을 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일국양제 거절하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근데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한다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을 배후에 업고 대중 전략을 짜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거는 작년 6월 1일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거 냈잖아요. 거기에 대만을 국가라고 하니까 대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거 모르고 뭐 국방부 얘기다라고 미국에서는 애둘러 넘어갔지만 그걸 그냥 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할 리가 없죠. 당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만은 약간 미심쩍어 하다가 최근에 트럼프의 대대만 지원 이거를 보고 이제
미국과 한편에 서겠다라는 결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네네. 그렇게 된다면 뭐 우발적이나마 이런 무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2022년에 이제 시진핑 임기가 끝나는데 네.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뭐 한 번 더 하든지 지금 이제 국가주석 임기제는 없앴어요. 헌법 없앴으니까 네, 개정했었죠. 없앴으니까 할 수 있는데 국가주석이 문제가 아니고 당 총서기가 계속 돼야 되거든요. 원래 총서기는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게 잘 돼서 추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대만 통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대만 내부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지금 중국의 군사훈련이 보면 우리가 뭐 남사군도 서사군도 동사군도 이런 거 이제 섬이 있는데 동사군도는 대만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상륙 작전을 8월쯤에 훈련을 할지도 모른다. 상륙 훈련을.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건 아니고 그걸 대비한 훈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력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대만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미국은 또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이 양안 간의 갈등도 미국을 등에 업은 대만 그리고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이게 얽혀서 상당히 앞으로 풍파가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홍콩도 관리하라 뭐 대만에서도 뭐 이런 식의 뭐 전쟁이나 전투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하려면 중국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 경제도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다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전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지금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날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부상한 것은 결국 경제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의 자신감도 거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5G나 이런 부분이 미국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이래서 미국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야 중국에서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위 국가 주권 문제라든지 자신들이 얘기하는 핵심 이익 문제와 경제 문제는 좀 최대한 분리해서 확전을 안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자꾸 정치 이슈 갖고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이 겉으로 이렇게 전선을 벌리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회복입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중국 국내 사회가 불안해지고 실업률 올라가고 그러면은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식 통치에 대한 반성과 질책과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당 지도부에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민주사회처럼 선거에 의해서 다른 세력이 오는 건 아니고 그 공산당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근본은 바뀌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회복. 여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을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과도 버티려면 결국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뭐 어떻게 보세요? 보통 전인대에서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뭐 경제 성장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부양책 막 내놓는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부양책이 안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경제 성장률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1사분기에 마이너스 6.8%를 했고 2사분기도 마이너스 4, 5%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한 7, 8% 성장해야 0%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했고 그래서 그냥 레토릭으로서 우리가 내년이 소강사회를 달성하는 중산층 사회를 달성하는 거니까 매진하자 이 정도 얘기를 했고 대개 이번에 우리 돈으로 한 1,000조에서 1,200조 정도의 경기부양 자금이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해보면은 한 620조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시장이 약간 실망했습니다. 상해 증시나 심천 증시가 약간 실망을 했고 그 두 가지가 있겠죠. 정말 어려워서
처음부터 못한 네.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뭐 이렇게 가서 세계 경제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네네. 독자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미국이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세게 지금 네. 나오고 뭐 금융 전쟁론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이 전략적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위안화 환율을 약간 네. 절하시키면서 약간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런데 마냥 절하는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자본의 유출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 사업하기 어렵다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그런 걸로 떠나버리면 중국 경제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사실은 미국도 급하지만 중국이 겉으로는 뭐 대만, 홍콩 문제에 강경책을 쓰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다급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공산당이지만 그 안에 개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 또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은 태자당이라고 네,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상하이방은 거의 무너졌다라고들 그렇죠. 했었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공천당 어떤가요 지금? 지금 이런 게 거의 제일 재밌어서. 예, 다른 거는 거의 와야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다 와야 됐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지아주인 그래서 시진핑 가문 군대 뭐 이렇게 오. 이제 쓰죠. 그러니까 시진핑 군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통치가 잘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또 그 안에서 문제가 아하. 생기면 갈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 안에 계파 중에 네. 그 이전 계파 중에 이제 나는 시주석파로 가겠습니다라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이 권력 교체는 항상 조정과 타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하자. 네네. 이렇게 자기네끼리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완벽하게 시진핑이 통제를 하지만 강하게 통제하는 것은 그만큼 힘에 의해서 눌리는 거니까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못한 뿐이지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게 이제 국가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나올 수 논의의 있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홍콩 보안법부터 시작해서 대만 이야기 그리고 중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요. 제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